안녕하십니까. 민상준입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5학번 학부생 민상준입니다. 저는 부천학습관에서 사회복지학과 동기들과 함께 모교마실이라는 스터디팀에서 동기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동영상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의 제6장 권리구제와 사회복지법 소송이란 요 장의 워크북 연습 문제를 이 동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장이고 여기 아마 기말고사 전에 올리는 동영상으로는 마지막 동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회복지 권리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걸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권리 구제가 이게 6장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구제를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을 때 그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는 것. 그러니까 사회보장의 권리나 이익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처분에 대해서 시정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 청구할 수 있어야지 이제 사회복지 권리가 구제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요구나 이런 청구를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사회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한테 나의 권리와 나의 이익을 지켜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행정부한테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거나 그 다음에 사회보장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자격에 대해서 심사해달라. 한번 심사했는데 다시 한번 재심사해달라. 이런 요구를 행정기관한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권리 구제 요 방법을, 이런 제도를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 그런데 이런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권리와 이익이 구제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자, 행정부의 구제 절차, 즉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서도 권리와 이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때 또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쟁송을 할 수가 있는데 소송은 어디에다 겁니까? 소송, 재판. 이게 재판부, 사법부에 거는 거죠. 이런 사법부에다가 재판을 걸어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6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럼 선택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복지 권리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회복지법에서 권리 구제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 절차에 앞서 수급권자의 권익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자, 사법상이나 공법상에도 구제 절차가 있대요. 그런데 이 구제 절차보다 그 앞서 사회복지법 안에 권리 구제를 마련해 놓으면 그런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 절차보다 앞서서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신속하게. 그죠? 그러면 1번은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죠. 1번은 맞는 선택지가 되겠고, 그 다음 2번 가봅시다. 사회복지법 관련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법원인데 특별법원. 무슨 문제만 다루는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재판만 다루는 특별법원이 우리나라엔 있다 없다.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법 관련 권리 구제만을 전담하는 그런 법원, 그런 특별법원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틀린 거가 되겠네.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심사 청구 과정을 거치면서, 심사 청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어디한테 한다 그랬죠? 행정부한테 한다 그랬죠. 그죠?
어떤 절차, 어떤 제도로? 행정심판이란 제도로서 자, 심사 청구 과정을 거치면서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소송을 건다, 재판을 건다, 사법부를 대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3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권리구제 유형에는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와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가 있다. 이 얘기는 처음에 한 얘기고 3번 우리 선택지를 하면서도 했던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행정심판에는 뭐 이의신청, 그 다음에 심사, 재심사 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법적 쟁송은 사법부에다가 요구하는 거죠. 그죠? 사법부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하는 건데, 뭐 행정소송. 아까 행정부에다가 요청할 때는, 행정부에다가 청구할 때는 행정심판. 사법부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건 행정소송. 그 다음에 민사소송. 그 다음에 헌법소원. 이런 것들이 교재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번 선택지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깔끔하게 정답으로 찾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까요?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유형이 아닌, 이건 우리가 이미 다 풀었네요.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유형이 아닌 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가 아닌 것은 행정심판의 유형이 아닌 것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으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사해달라, 재심사해달라 이런 것들은 다 행정부에다가 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유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행정소송은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한 일이 잘못됐어. 행정부가 한 일 때문에 나의 권리가, 우리는 사회복지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된 권리와 이익이 그러니까 행정부가 한 행정부의 작용 때문에 행정부의 어떤 조치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권리와 이익이 지켜지지 않았어. 이거를 사법부인 법원에서 해결을 해줘. 이게 이제 행정소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2번 문제는 너무 빨리 풀렸네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3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자, 행정기관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기본적인 내용은 앞에서 다루긴 했는데요. 자, 법적 쟁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치는 전심 절차로 간주된다. 법적 쟁송은 행정소송이 되겠죠. 그죠? 자, 행정기관의 권리구제는 이 몇 번 얘기하는 건데 행정심판이 되고 그 다음에 법적 쟁송은 행정소송이 되는 건데 자, 법적 쟁송이 즉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치는 전심 절차가 뭐가? 행정심판이 그 전심 절차가 될 수 있다. 전심이란 얘기는 1심, 2심, 3심 할 때 그 재판 얘기예요.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련되어 있는 절차로 간주된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자,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기 전에 행정기관에 가서 잘못된 걸 고치라고 이의신청하고 심사, 재심사 등을 요구를 했어요. 여기 이제 뭐였던 거죠? 행정심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행정부에 대한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리와 이익이 보호받지 못했어. 그럴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행정기관의 권리구제는 법원에서의 재판에 앞서 진행되는 절차, 즉 전심 절차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1번은 옳은 얘기가 됩니까? 틀린 얘기가 됩니까? 이거는 옳은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법적 쟁송 전에 반드시 행정기관의 권리구제를 먼저 거쳐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만약에 법에 정해져 있다면, 즉 법적 쟁송 이전에 반드시 행정기관의 권리구제를 먼저 거쳐야 된다라고 만약에
법에 정해져 있다면 그래야 하지만 뭐 이런 것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행정심판하지 않고 바로 뭐 할 수도 있다. 재판을 걸 수도 있다. 행정기관의 권리구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적 쟁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1번 내용이고요. 그 다음 2번. 사회복지권리구제 전심 절차는 모두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로 이루어졌다. 여기 2번 문장인데 이거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에서 사회복지 권리구제 전심 절차로서 모든 법이 다 동일하게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로만 이루어졌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모르긴 하는데 모르겠죠, 그죠? 하지만 자, 이러한 전심 절차로서의 행정심판은 개별법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법에 따라서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아니면 뭐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 뭐 아니면 뭐 2번에 걸친 이의 신청 절차, 뭐 이렇게 법마다 정해놓은 절차가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법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그 워크북 그 해설 내용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드리면 권리구제와 관련된 전심 절차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요거는 이제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의 경우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로 절차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의 경우는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2번에 걸친 이의 신청으로 이 전심 절차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우리 그 해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일단 틀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행정기관의 권리구제는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몇 번 한 얘기네? 그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 그러면 법원에다가 행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재판을 거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그 다음에 4번. 행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은 맞겠죠. 그죠? 왜냐하면 아까 틀린 게 몇 번으로 확인이 됐거든. 2번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자, 만약에 재판을 걸어서 그 판결을 통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를 받으려면, 이게 이제 재판을 건다는 얘기인데, 재판을 걸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재판에는 뭐가 들어가거든요?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없고 돈 없으면 재판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소요되는 그런 재정적인, 시간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행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각각의 법률별로 규정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됐다? 2번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문제 4번. 오늘은 좀 속도가 빠른가요? 왜냐하면 했던 얘기가 또 나오고 이러면서 문제를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문제 풀면은 확실하게 교재에 담겨져 있는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게 될 것 같긴 합니다. 파이팅. 자, 4번. 국가 공권력의 남용 및 오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재판은 재판인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재판. 요거를 문제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그런다? 헌법재판제도라고 그런다. 이것도 알고 갑시다. 이런 헌법재판제도에는 우리 교재에서는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제도에 어떤 제도와 어떤 제도가 있다. 위헌법률 심판제도와 헌법소원제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건 교재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메모를 해야 되겠네요. 자,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이 뭐에 위반돼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야.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어디에 보장되어 있는데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이 돼. 그럼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법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법률이 잘못된 법률 때문에 나의 권리와 이익이 지금 지켜지지 않아. 그럼 이 법률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거나 없애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법률이 헌법에 위배돼요.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때문에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으니까 어디에 가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소가 이걸 확인해달라. 그래서 법률을 없애거나 고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제도. 이게 위헌법률 심판제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제도가 헌법소원인 건데요. 이게 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국가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 그럼 이러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 및 오용 때문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 제도를 뭐라 그런다? 이런 제도를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자, 행정소송, 일본 행정소송은 몇 번 한 얘기, 행정부의 일처리가 잘못되었으니 법원에다가 행정부의 일처리에 대한 재판을 거는 것. 이건 행정소송이었고, 민사소송은,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는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러니까. 자, 민사소송은, 그 사회복지법에서 민사소송은 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 교재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행정심판은 행정부의 잘못된 일처리에 대해서 행정부에 가서 행정부가 고쳐라 라고 요구하는 거, 이게 행정심판제도였죠. 자, 4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됐고요. 자, 마지막 문제. 깔끔하게 처리해 봅시다. 깔끔하게 처리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했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법과 관련하여 사법적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이건 새롭죠. 자, 1번.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과 사법적 판단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거 어때요? 없을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 정책과 사법적 판단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좀 이상하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이때까지 했던 내용 가지고 판단해 본다면 당장 사회복지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가 되면 국민은 행정소송이나 그 다음에 또 헌법소원도 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헌법에 위배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무슨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연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단 1번은 뭐 한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에 대해서 2번 선택지에 있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2번 가볼까요? 자, 1번은 일단 뭐 틀린 것 같아. 정확하진 않지만 틀린 것 같아. 자, 2번으로 가봅시다. 법 해석에서 문어적 의미가 아닌. 자꾸 어려운 말들 나오고 있는데, 법 해석에서 문어적 의미가 아닌 사법부가 창조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서 정책 형성에 개입하는 태도를 뭐라 그런다? 사법 적극주의. 사법적 극주의가 아니라 사법 적극주의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래 사법작용은 재판 생각하면 돼요. 사법부의 작용, 사법작용, 재판은, 사법작용은 행정부에 비해서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법원 바깥에서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해야지만 법원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행정부의 경찰, 행정부에서 일하는 경찰은 도둑을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온 동네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도둑을, 범죄자를 잡으려고 하죠. 그죠? 근데 사법부의 판사는 재판하려고 재판이 필요한 곳마다 막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법원이 하는 재판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 질서를 유지하는 건데, 그러면 봐봐요. 사법부의 사법부라는 국가 권력이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해져 있는 법에 따라서, 그것도 외부에서 재판을 걸어야지만 법원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법작용은 기본적으로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한다? 문어적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 의미에 따라서 법규를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조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법부의 창조적인 해석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사법적 적극주의라고 합니다. 이러면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정당성 그리고 합법성 이런 것들을 사법부가 딱 제시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법적 적극주의는 이렇게 사법적 적극주의 일을 한다면 사회복지 정책과 사법적 판단의 관련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과 사법적 판단의 연계성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2번 얘기 요 선택지 내용이 맞는 선택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최근 정책과 관련돼서 정책 지향형 소송이 증가가 되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나타나고 있는 추세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당연히 중요해졌겠죠. 그죠? 3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법부의 판단은 사후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 1번, 2번 하면서 이미 설명한 거죠. 소극적이다 라는 얘기 우리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봐봐요. 사법적 적극주의의 모습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이미 존재하는 법률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행정작용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법적 쟁송 절차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사법부가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에 나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재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만 작동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사후적이고 사건과 관련된 해당 법률 조항에 한정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몇 장을 풀었습니까? 6장을 풀었습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제6장 권리구제와 사회복지법 소송 요 단원의 워크북 문제를 오늘은 풀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5학번 학부생 민상준의 동영상 문제 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험 잘 보세요.